오늘은 오프닝을 이거 너무 높은 자리에서 해서 죄송합니다. 그 대신에 모자를 벗고 안녕들 하시고 편안하십니까? 장소는 같은 소담중학교인데 여기는 시청각실이에요. 그러니까 PPT 화면이 엄청 크네. 가까워서 그런가. 오늘은 성봉현 소장님, 원장님, 하여튼 무슨 연구원 도산서원 원장님이 한국학 특강을 하십니다. 기대되시죠? 그래서 장소를 이쪽으로 옮겼는데 시청각식으로 옮겼는데요. 그 대신에 이제 토론 조건은 여기가 전만 못하네요. 극장형으로 돼 있어서 토론은 좀 줄이고 그 성봉현 원장님에게 시간을 많이 드리고 대신 이따가 이제 우리 회장님 유태희 회장님이 전체를 개회하고 인사하고 새로운 분 소개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오프닝 마쳤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것은 명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집안들이 꽤 많습니다. 며느리가 우암 송시열 선생님의 따님이에요. 그리고 재밌는 것이 그 탄홍의 사위가 누구냐면 소론의 영수였던 명제 윤증입니다. 그러니까 노론과 소론이 그 당쟁이 아주 심했던 시기에 한쪽은 소론의 영수고요. 한쪽은 노론의 영수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암 선생님 따님이 이댁에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것이 우리 쪽에서는 아주 유명한 개녀서, 여성이 시집가서 시댁에서 어떠한 행실을 해야지 될지 하는 그런 책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주 꽤 유명한 책인데 개녀서를 우암이 따님을 시집 보내면서 갖춰지는 기본적인 요소들이 뭐냐면 17세기 이야기입니다. 집안의 서원이다. 그 다음에가 이제 당연히 그 집안에 종가가 있을 것이고요. 종가가 있으면 제를 지내는 서원과 사후하는 것을 제실이 있게 되고 또 가지고 있으면 종산에 뭐 산신령을 모시는 뭐 산신각이라든지 선왕당이라든지 이러한 민속처도 가지고 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서원의 구성에 있어서는 이제 바깥에 산문, 요건 이따가 제가 따로 말씀드리죠. 사후, 강당, 동제, 서제, 장판고, 소고, 제기고. 제기고는 이게 다른 말로 전사청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고지기가 지내는 고사. 그 다음에가 이제 종가에는 이제 취침 공간. 그래서 안방, 건너방, 사랑방, 큰사랑, 안사랑, 별당. 이게 사랑방인데요. 왜 큰사랑이라고 했냐면 큰사랑, 작은 사랑이냐고 하냐면 사랑채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랑채가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작은 사랑이 2개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하나라 하더라도 사랑채 건물이 하나라 하더라도 공간의 구익을 통해서 큰 사랑, 작은 사랑 그래서 부자가 서로 다른 공간을 합니다. 여성의 생리현상이라든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합방일을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안치에서도 중문은 닫히니까요. 중문을 왜 그러냐면 바깥 대문이 있고 사랑채에서 안채 들어가는 중문이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전통적인 반가에서는. 그러면 앞문을 통해서 안채로 들어가서 자녀를 낳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그 기본적인 전통적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얘기하면 종가에 있는 게 취침 공간, 취사 공간, 이제 오늘로 얘기한다면 뭐 수장 공간이죠. 뭐 물건 같은 걸 두는 것 좋더라고요. 과방, 뭐 이런 게 수장 공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가 안에 의례 공간이 전환처는 그 혼인하는 거죠. 전환처, 초래처, 초분처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초분처는 잘 모르게 상을 당했어요. 그러면 언제 출상을 해야 돼요? 6월장이니까 달을 넘긴다는 뜻이거든요. 9월 1일 날 넘겨서 장사를 지내야 하잖아요. 한 달간 8월달에 사체를 모셔두면 어떻게 될까요?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가 이제 연못이, 명가에는 되게 연못이 있죠. 뭐 여러분들 잘 가보셨겠지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리고 이제 별서, 정이나 정자나 누, 각, 당, 헌, 대. 이게 조금씩 다른 이야기입니다. 뭐 전문적인 얘기라 생략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본격적으로 드릴 말씀은 사실 그 책에도 다 이 얘기를 실어 놓긴 했어요. 고건축에서 찾아지는 인문학이죠. 문제는 뭐냐면 사찰이든 서원이든 향교든 사대부가의 저택 등이든 고건축에는 사후만 갖추고 있으면 그것을 사라고 그래요. 예를 든다면 의열사,
창렬사, 표충사 하는 것은 다 사후고요. 서원이라고 붙인 것은 거기에 선비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강당까지 갖춰진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원과 사원은 그런 면에서 의미가 다른데 서원은 대체로 명칭이 지역명을 씁니다. 전통적으로요.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고려시대 이래로 어느 지역 출신이냐가 중요합니다. 전통적인 개념이에요. 이건 지금도 약간 그렇잖아요. 정치적으로 영남이냐 호남이냐 충청 기호냐 이거 따지잖아요. 근데 이런 전통이 오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건 고려시대 이래로 있었던 우리 사회의 한 관행입니다. 그래서 청주 사람 하면 청주 출신이고 그걸로써 자기들끼리 정치적인 연대나 유대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조금씩 하잖아요. 대학에 가면 애들 뭐예요? 향후회 한다고 해가지고요. 고등학교는 다 틀린데도 어떻게 돼? 동문이 아닌데도 대전 향후회 해가지고 서울에서 보면 대학에서 대전 출신 학생들끼리 모이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근데 이런 전통적 개념이 우리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예컨대 조선시대 명연들의 호를 보면 호는 아무나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예의를 안 거쳐도 되는 게 호인데요. 왜 호를 보면 지역명을 딴 것이 한 7, 80% 가까이 될 정도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계 선생님 댁 앞에 흐르는 내가 사계천이에요. 율곡이요. 율곡 이희 선생님 그 어른이 살던 곳이 율곡입니다. 밤나무골이에요. 태계요. 태계 선생님이 살던 진성이 시댁 옆에 흐르는 내가 태계예요. 반계 유영은 조선의 실학자 유명하제 부안반도에 반계 그 계곡이에요. 그분 집이 유허가 지금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호가 물론 이제 호 붙여지는 방식이 여러 개 있어요. 언제 제가 나중에 뭐 요즘은 바쁘니까 기회가 돼서 뭐 저거 한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렇게 붙여지는 출신이 아주 중요하다. 똑같이 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개 지역명을 붙이는 게 가장 기본적입니다. 대전의 도산서원 제가 얘기하지만 그 산의 이름이 조선시대에 서원이 만들어질 때 18세기예요. 그 산이 도산이었어요. 지금은 남산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지만 서원. 그래서 도산서원입니다. 이거 뭐 대부분 뭐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집에 명칭을 붙이는 건 대개 안주인, 말하자면 종가인 경우엔 종부의 본관이나 출신지를. 그래서 영월댁 하면 안주인이 어디 출신이었겠어요? 본관이 영월이든지 영월에서 시집 온 집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우리가 태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태코는 안주인에 의해서 붙여지는 경우가 많다. 모셔 있는 사후를 이게 이제 사후라고도 하고 우리가 이제 뭐 사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요 명칭이 함덕사예요. 덕성을 함양한다 하는 뜻으로요. 함덕사라고 붙여져 있는 겁니다. 사후요. 그래서 이제 사후에는 만해 선생님하고 탄홍 선생님 위패가 모셔져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해 선생님 위패가 이쪽에 있고 탄홍 선생님 위패가 이쪽에 있죠. 그러니까 자손들이 이쪽으로 들어갔다가 어른들 뵙고 이쪽으로 내려오는 게 관행이죠. 거꾸로죠. 일반 서원하고 나서 며칠 기거하면서 선생님에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자기가 공부한 내용에서 토론하고 또 잘못된 것은 소위 선생님에게 여쭤가지고 서로요. 바로 알고 또 어디까지 공부해봤다고 다시 집에 가서 글을 읽고요. 또 다음에 와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대개 동제와 서제 그래서 서원에는 강당 앞에 2개의 건물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댁의 동제는 건물 명칭이 뭐냐면 지선제예요. 지선이라는 말은 대학에서 우리가 사서 삼경할 때 사서 중에 하나가 대학의 지어지선 동어반복이라고 하는데 문장 안에 동어를 쓰지 않는 전통이 있는데 전통시대에는 동어를 쓰게 되면 글자를 달리 씁니다. 이건 하나의 누각에다 4개의 현판을 붙이니까 각 방향마다 쓰이는 현판에 서체를 일부러 다 달리해서 쓴 거다. 이게 그냥 뭐 심심해서 각의 서체를 달리해 쓴 게 아니라 그런 우리나라의 전통적 4대 부가의 문화에서 비롯된 겁니다. 이거는 초서로 쓴 거지. 우리 뭐 박 교수님 잘 아시는 요거는 이제 그 전서. 이게 사실은 이건 전서가 아니고 예서의 일종이에요. 관가헌. 왜 그러냐면 그 앞에 보면 그 앞에 뜰이 노징계 뜰이에요. 옛날 명칭으로는. 거기서 농사하는 것을 그 정자에 이렇게 보면 그 아래가 이렇게 약간 경사졌거든요. 이 경치를 망친 건 뭐냐면 사실은 대전의 남부순환도로입니다. 유해당 안에 있습니다. 유해당 안에 이제 이렇게 아까 했던 충효문을 들어가면 이렇게
못이 있습니다. 못이 있는데 요 못은 이제 이게 보문산 밑에 있으니까 그 위에서 흘러오는 물이 여기로 들어와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받을 납자죠. 나보지, 더러운 물을 받는다 해서 명칭을 나보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딱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나보지를 지나면 요 계단을 따라서 올라가는 유해당입니다. 경치가 여기에서 예전에 보면 아주 앞쪽을 바라보면 경치가 아주 좋았던,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마 이렇게 갖춰진 것이 별로 없는 조선 17세기 사대부가의 별서에 아주 대서요, 아주 경치가 좋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해당 바로 뒤에 가면 이렇게 물 받는 곳이 있어요. 물이 이렇게 보문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물을 여기다 받아서 이렇게 합니다. 이 물 먹어도 됩니다. 여기 바가지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별묘고요. 여기 아마 그 반송과 같이 생긴 소나무인데요. 소나무가 아주 참 좋습니다. 지키고 있어서 지은 절이죠. 원래 여경암이라는 말은 중국 송나라 때 사마운공이 자제와 제자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지은 강당이 여경사였어요. 근데 사마운공도 이 여경사라는 말을 어디서 따왔냐면 이게 주역에서 따온 이래요. 우리가 이게 소위 무슨 책이죠? 학생들 저거 하는 명심보감에 들어있는 말이죠. 적선지가의 필우여경이라. 착한 선을 쌓으면 그 집안에는 밤이나 삶의 자세는 거기에 붙여 있는 이러한 것들을 읽음으로써 실제로 잘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명가의 종가나 이런 데들은 다 이렇게 붙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보고 다녀야 한다는 것이죠. 이 강의는 옛날 제가 교재가 있었지만 사실은 그 소위 잘 얘기하는 문화유산 해설사들 있죠. 그분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지루하셨을 텐데 이걸로 제 말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